네, 안녕하세요. 마이법률사무소 이서인 변호사인데요. 저랑 상담하셨었어요? 개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6개월 정도 됐지만 금액도 약간 지금 변경이 됐을 거고 혹시 연체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저기 좀 빌리기도 하고. 사실은 작년에도 네, 좀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네, 빚줄도 좀 꽤 되시고 하루빨리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네, 맞아요. 서류를 다시 드릴 테니까 대출 금액이랑 다시 좀 정리하고요. 그러고 준비해서 다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으신 분인데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셨어요. 그 40대 남성분이신데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드시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1억 3천 정도 됐네요.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1억이 넘어가면 제가 혹시 주식하셨어요? 코인 하셨어요? 아니면은 사업하셨어요? 과거에? 물어보거든요. 근데 셋 다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는 생활비를 썼대요. 근데 생활비를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대출이 나왔냐 그랬더니 실제로 이분이 이제 생활비로 사용한 거는 거의 한 3천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뭐 친구한테 돈도 뜯기고 뭐 이런 것들이 한 3, 4천 정도 있으셨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면 통대환 사기라고 혹시 아세요? 대환. 그러니까 통대환이 뭐냐면 어떤 거는 5%, 어떤 거는 6%, 7%, 뭐 8%, 10% 이런 식으로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싹 정리를 해주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신용도를 좋게 해주면서 빚을 좀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꼬드긴 후에 수수료 명목으로 뜯어가고 뭐 각종 명목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대출금 파이 자체를 키우는 그런 이제 일종의 사기거든요. 그게 사기꾼들이 하는 건가요? 은행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일종의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를 하기도 해요. 은행에도 그런 안내가 예전에 되게 많았어요. 통대환 사기를 조심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까지도 그게 문제라는 거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계셨어요. 이거는 채무자의 심리 상태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빚에 이제 허덕이다 보면 한 3일 지나면은 이자 내야 되고 5일 지나면은 원리금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그때 이제 7천인가 8천인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갚느라 너무 이제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통대환으로 이자를 줄여주면은 당신이 지금 원래 이만큼 내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말도 되게 잘하실 거 아니에요.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한테 통대환을 하자 해가지고 카드도 주고 뭐 하라고 하는 거에 다 이제 뭐 계약도 하고 뭐 했어요. 결국에는 통대환이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처음에는 이제 7, 8천만 원이 이제 줄어가지고 원리금은 줄어들지 않죠. 대신에 이제 이자의 부담이 이제 줄어드는데 이제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자꾸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거예요. 7천만 원, 8천만 원 다 끝났는데도.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뭐 수수료로 가져가고 뭐로 가져가고 하는데 각종 명목으로 그렇게 다 가져가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내고 있었냐고 하니까 사실은 저희 사무실 오기 직전까지도 계속 한 3, 4개월째 추가적인 그런 비용을 계속 부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봤더니 대출 규모 자체가 확 몇 천만 원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율의 문제가 아니라 갚아야 될 금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언뜻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낼 부담이 줄어드니까 전체 규모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추가 대출도 힘든데 계속 추가 대출을 받으라고 그 사람이 막 거의 조종하다시피 이렇게 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된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추가 대출을 하지 말아라. 제가 이분의 경우에는 너무 그 사안이 심각해서 제가 고소까지 고려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브로커의 신원 확인도 되게 어려웠고 여러 가지 뭐 대포통장을 쓴다든지 이런 식이어가지고 좀 그게 해결이 안 됐었고 또 이분도 고소까지 할 정도의 여력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해드렸는데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대출이 최근에 갑자기 확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에 대해 소명을 많이 요구하셨고 이분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금융 피해자다라는 것들을 좀 입증을 해서 변제금을 좀 많이 낮췄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소득이 좀 있으셨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이분이 부담하는 게 한 달에 거의 300 이상을 부담을 하시고 계셨는데 이제 그거를 좀 줄여가지고 총 변제금이 한 반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한 7천만 원대 정도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탕감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다행히 이제 소득이 좀 있으셨던 분이어가지고 또 부양가족도 없고 추가 생계비 약간 인정받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고 방어가 되게 잘 된 케이스인데 그 방어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실제로 이분의 어떤 조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잘 변제가 잘 나온 케이스여가지고 이분도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셨고 내가 잘했다. 그쵸. 잘했죠. 네. 이분이
왜 제가 심리적으로 많이 안 좋았다고 했냐면 해야 된다고 저랑 상담을 하면서 생각을 하시고도 실제로 진행은 한 3달 뒤에 하셨어요. 그때까지 계속 고민을 하고 버텨보고 하면서 주변에 자꾸 돈을 꾸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 소득으로는 다 변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100만 원만 빌려달라, 200만 원만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인들의 채무도 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 버텨보자 하다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은 되게 좋은가 보네요. 예,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분들도 최대한 도와주고 싶으셨는데 이게 사실 한 번 100만 원 빌려주고 이런 게 궁극적인 도움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그러다가 결국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분이어가지고 결국에는 근데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죠. 들어올 때는 울상으로 이제 오셨다가 해피하게 웃으면서 나가셨다. 그런 케이스라서 기억이 남아요. 그 회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세상 보이스피싱이 여기 다 모였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대출해주겠다고 한 다음에 그분의 통장이나 카드만 이용해먹고 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의외로 그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조사받으시고 벌금 받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참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통대환 하기 직전에 상담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런 분도 제가 통대환 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어차피 그거 해봐야 대출금만 늘어나니까 지금 빨리 회생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통대환 가기 직전에 막힌 분도 있고 근데 정말 나쁜 분들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까지 어떻게든 해가지고 아니 이거 통대환 해주고 수수료를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받아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통대환이라는 게 결국 그러면 상금융인 건가요? 금융이 아니에요. 네. 그냥 사기예요, 사기. 그 사람한테 그런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뜯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거에 불과해서 그런 제도 자체도 금융적으로 불법이지만 만약에 그게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수수료 자체가 너무 과도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율로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떤 명목으로든 수수료는 받아갈 수가 없어요. 대출을 하고 알선하는 걸로 인해서 일정 금액을 수취하는 거는 100% 다 불법이거든요. 얼마를 가져가든 100을 가져가든 1000을 가져가든 다 불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개 행위였다면은 그분들은 그냥 저희가 이제 뭐 금융이나 신고해서 끝내면 되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음지에서 움직이니까 아예 뭐 신원 특정도 안 되고 결국에는 그 피해들은 다 서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랬던 케이스여서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는 또 수수료가 좀 셌던 분이라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이제 많진 않겠지만 의외로 이제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양하게 뭐 사기든 뭐 보이스피싱이든 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못 받든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때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갖고 계시죠 지금? 목숨처럼 갖고 계세요. 저희 사무실 근처에 계셔가지고 네, 감사하다고 뭐 빵도 사오시고 네, 저희 사무실 되게 먹을 거 많이 갖다 주세요. 의뢰인들이 고맙다고. 네, 감사합니다.